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는 말에 감동을 받아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그늘진 곳을 비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정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돌아온 국회 낯이 섭니다. 우선 의원은 기대가 커요. 최다 득표왕 참 감사할 일. 나의 매력은 긍정적 사고. 힘들 땐 뭐해? 잠을 푹 자요. 내게 정치란 눈물 닦는 일. 각오 한마디 일이관지로 그건 어떤 뜻? 한 길로 간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어렵네. 자, 보자. 맞추기요. 제가 초선 1996년에 처음 15대 국회의원 됐을 때 9만 7천 표, 그다음에 지난 4월 달에 11만 7천 표. 그래도 정동영이 우리의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주는 목소리, 막힌 데를 뚫어주는 제때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다 하는 평가, 그것이 저에게 선거 때마다 최다 득표를 안겨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호구지책을 위해서 재봉틀로 아동복을 만들어서 평화시장에 갖다 내다 팔아서 사형제를 다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셨습니다. 한 번은 캄캄한데 다시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10,000원 버스니까 새벽에 아마 차장이 밀었던 것 같아요. 못하게. 그래서 어머니가 나동그라지셔서 다리를 쩔뚝거리시면서 그 бот다리를 끌고 다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죠. 어머니 내일 새벽부터는 제가 나갈게요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배달 일은 아침부터 하게 됐는데 아침에 이제 평화시장에 갔다가 납품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되면 가서 수금을 해야 돼요. 금방 돈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럼 철계단에 앉아서 이제 책을 보고 그래서 제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 청계천에 그 평화시장에 있던 사장님들이 제 모습을 기억하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철계단에 앉아서 책을 보곤 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저를 열렬히 지지해 주시기도 했죠. 김학준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 수업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저 정동영 이름이 그 경향신문에 합격자 발표했던데 자네 맞는가 그래서 예, 제가 거기 시험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왕 기자를 하려면 신문 기자 말고 방송 기자를 하시게. 미국의 CBS의 월터 크론카이트라는 앵커가 있는데 국민적 신뢰도가 대통령보다 더 국민들이 더 믿는다.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 경향신문이 그때 같은 회사였어요. 10명 합격시켜서 5명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 가겠다고 했죠. 제가 미국 특파원 마치고 왔더니 북한부에 또 가게 됐어요. 갔더니 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아마 해방 후에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가 김일성 주석 사망일 텐데, 근데 그것이 또 나중에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총재가 정계 은퇴했다가 갖은 욕을 먹으면서 정계 복귀하면서 만든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를 권유받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정치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민주공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는 그 선거가 97년 12월 18일 대선인데, 근데 전날 12월 17일 저녁에 아마 한 8시경 무렵에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투표가 끝나고 출구조사에서 1.1%를 이겼어요. 출구조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후보께서 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셨어요. 저는 김대중 총재가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차를 타고 일산 자택으로 돌아오는 차 중에 이제 독백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했던 충무공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주말을 기다리는 직장인입니다. 일주일 중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언제인가요? 전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아직 일요일이 뒤에 있고 좀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 수가 있어서 좋아요. 지금 저는 산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내려가서 산골로 갑니다. 내년이면은 분단 80년입니다. 80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평화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통일. 그게 개성공단 현장이었거든요. 법률적, 정치적 통일은 그 다음에 오더라도 사실상의 통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돈이 오고 가는 것. 사람이 오고 가는 것. 물자가 오고 가는 것. 이게 사실상의 통일입니다.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주역을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비워놨더니 이게 사이즈가 줄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래 설계했던 대로 하는 것이 이제 우선 지역구 과제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데 돈을 안 쓰고 다 여수로 가버려요. 그래서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 경제가 돌아가야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식 관광도시 전주, 한옥마을과 함께 음식 관광도시 전주를 만들어보자. 이게 저의 지난 선거 때 공약입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정동영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약자의 눈물을 닦고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출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정동영. 수고하셨습니다.